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하늘이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노력이라는 것도 어느 쪽에 노력을 했을 때 최대한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분야로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그 가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로 카드는 우리 운명에 새겨진 그 신뢰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뛰어난 예지력이 있습니다. 카드가 말하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복을 미리 읽어보세요. 그럼 어느 분야로 어떻게 노력하면 될지,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향과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에게 나온 1이라는 그 숫자에 걸맞게 좀 엄청난 카드들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큼직한 카드들의 스토리를 거꾸로 따라가다 보면 1번 분들 가지고 계신 현재 약간 불안감도 읽게 되는데요. 지금 타워 카드가 앞에 나왔는데 아래에는 동전의 시종이 나왔어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을 생각해보면 평소 1번 분이 좀 신중하시고 또 어느 정도는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는 않고 좀 상황에 숨겨져 있는 양면들, 이면이 있지는 않은지 좀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편에 가깝다고 보여요. 전반적으로 좀 모든 사실을 종합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반영하는데요. 그런 1번 분께서 최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든지 삶의 어떤 변화를 맞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꼼꼼하고 섬세한 욕구에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요. 원래 1번 분의 성향상 좀 천천히 시간만 주어지면 다 꼼꼼히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1번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이 복을 위해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좀 길을 모아오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질 정도예요. 키카드를 보시면 능력자를 말하는 마법사, 또 아래는 당신의 능력을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나는 한계가 없다라는 풍요 카드도 나왔거든요. 조만간 여러분은 좀 커다란 승리를 거머쥔다고 보여요. 특히 이 다음에 나온 카드들이 다 완즈 카드이기 때문에 좀 개인의 열정이나 의지, 파이어, 불의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복을 가지고 커리어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자기 개발이나 학업 이쪽으로 풀어가실 거로 보여요. 그쪽에서 이제 복이 들어오고 긍정적인 변화를 앞두고 계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한계가 없다는 거는 지금 자유 이런 거랑 연결되거든요. 취업이나 이직에 여러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장면, 학업이나 전공을 골라가는 장면, 이제는 어떤 선택을 스스로 내려야 되는 그런 장면도 다가온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완즈 3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이 카드를 보시면 멀리 바다를 내다보고 있는 주인공이 나왔잖아요. 먼 바다를 내다본다는 키워드는 삶의 어떤 새로운 방향이 올 것이다 라는 암시가 있어요. 이 결정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정말 내 삶의 방향에 맞을까라는 확신이 잘 안 서기도 한다. 약간의 불안감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체로 1번 분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조금 강하고 단단한 인상을 보여주시지만 또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으시지만 이 선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래가 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묵직한 선택이기 때문이라고도 보이는데요. 부서가 바뀌거나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된다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혹은 그런 사람들, 상대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스트레스도 올 수 있겠다고 보여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카드들은 그게 진짜 커다란 복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능력과 잠재력이 충분히 있고 이제는 그런 새로운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요. 아마 그건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제는 큰 물에서 놀아야지 이런 마음도 보이거든요. 이런 직감이 드는 변화의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완벽주의 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자리가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요. 이게 미루는 게 아니라 약간 양보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또 이 선택을 주도적으로 안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거나 편향된 마음으로 선택하거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단기간의 이익만 가지고 선택하게 된다면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할 걸 그랬어 이렇게 곱씹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국 지나고 나야 그때 그게 복이었어 이렇게 돌아보는 날들도 많은 것 같아요. 1번 분의 카드를 보면 그런 아쉬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어느 정도의 위험 요소를 감수하는 것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게 결국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건 또 그만큼 얻을 게 확률이 적다는 걸 의미해요. 확률이 낮으니까 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고 그러면 또 희소성이 있다는 거고 그 희소성이 풍요의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조만간 어떤 학업이나 커리어나 직장생활, 미래 진로에 대한 어떤 선택의 장면, 눈앞에 약간 갈림길이 나타날 거로 보여요. 근데 그 갈림길 자체가 복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릇은 이미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맞는 타이밍에 맞춰서 오는 거거든요. 그 선택에 있어서 특히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타인에게 맡긴다거나 왠지 귀찮다, 버겁다 그렇게 던지지 마시고 꼭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특히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스스로에게 힐링을 주어라, 쉽게 가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까지 나온 걸 보면 1번 분이 주어진 일에 워낙 책임감도 강하시고 원래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가려는 투지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결정하면 오래 가야 되는데 내가 쉽게 그만둘 건 아닌데 고민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최근 1번 분이 좀 스스로한테 꽤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카드는 좀 스스로에게 힐링의 시간과 치료가 필요하다.
보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원도 하고 있고 격려도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카드는 휴식이나 어떤 휴가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직을 하거나 어떤 취직이 결정되면 그 앞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간다거나 쉬는 시간을 만들어두기도 하잖아요. 이미 어떤 이동이 결정된 분들, 갈림길이 결정된 분들은 이번 휴가 기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힐링을 해두셔야지 그래야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아직 취업이나 이직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카드가 떴다는 거는 조만간 결정이 될 거라는 의미예요. 결정이 되고 나서 마음 놓고 스스로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힐링이 되는 시간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카드예요. 전반적으로 오늘 1번 분께서 뽑으신 카드를 보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고 거기에 맞춰서 오는 복이다. 이런 인상이 강하게 드는데요. 물론 미래라는 게 알 수 없는 변수가 많으니까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불안한 건 또 인간의 당연한 심리 상태이기도 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신념도 가지시고 격려도 더 많이 해두시고요. 또 어떤 선택에 있어서 타인한테 미룬다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큰 그림에서 한번 까짓거 해보자 약간 이렇게 용기를 내신다면 정말 여러분에게는 그 기회 자체가 복이 돼서 기억에 정말 오래도록 남을 거로 보여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는 오늘 역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또 성공을 말하는 태양 카드가 나란히 나왔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곧 복이 정말 크게 들어올 거로 보여요. 원래 그래프를 생각해 볼 때도 바닥으로 많이 내려갈수록 이 상승할 때 차이가 크게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는 차이가 20밖에 안 되는데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가면 차이가 200이 나니까요. 그 정도로 아주 뾰족한 상승,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떠오르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복을 말씀드리면 역경이 경력이 된다, 이런 메시지로 보여요. 이 역경이라는 단어, 그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힘든 상황을 말하는데 이 역경을 글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경력이 되잖아요. 어려움도 관점을 달리 보면 그만큼 나를 어떤 단련시킨 훈련이었고 나의 히스토리였고 나의 손금이 되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지금 이번 분의 상황에 연결하시면 곧 그쪽 부분에서 복이 들어온다고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시험 준비하신 분들, 특히 자존심이 좀 상할 정도로 고민이 있으신 부분, 태양 카드는 합격운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나 이직이나 또 취업, 사업 성공, 약간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기운이 강해요. 곧 명예가 생긴다거나 유명세를 타는 운에 속하는데 태양이 그동안은 뜨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때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에 속하고요. 지금 보시면 자존심 상했다 칼 3번이 나왔고 실망이 크다라는 컵 4번도 나왔어요. 남들은 다 저만큼씩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최근 약간 비교의식이나 좌절감, 이번 분께서 그런 고민하고 계셨을 수 있다고 보여요. 아무도 모르는 고민을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품고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걸 어차피 주변에 말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말을 그냥 말자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떠올려 보시고 그 부분에서 이제 역경이 경력이 되면서 태양의 빛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역경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력이 더 빛나는 거죠. 물론 이번 분들께서 누가 알아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버텨오신 건 아니실 수 있지만 아마 이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는 티도 안 내고 이걸 어떻게 견뎌왔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든지 실제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요. 회사원이신 분들은 어떤 거대한 일을 마무리한다거나 이직에 성공한다거나 계약을 따낸다거나 약간 스트레스를 꽤 받아서 그것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좀 역경을 겪어오신 부분들, 이제 데스 카드가 나오고 황제가 나왔기 때문에 끝이 제대로 나거든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정도는 당연히 더 해낼 수 있다. 이런 자부심까지 생기실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도 역치가 있기 때문에 역치가 한번 높아지면 작은 자극에는 별로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 너는 이제까지 말 안 하고 티도 안 내고 어떻게 그 역경을 경력으로 승화했냐? 너는 이제 앞으로 못할 게 없겠다. 이렇게 궁금해할 거예요. 물론 이번 분께서 타고난 부분도 있으시고 이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이 가능하고 또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전후관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태양 카드는 어린 시절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분께서는 과거에도 분명히 성공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학교에서 너는 이런 거 참 잘한다. 너는 재능이 있어.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약간 자랑스러웠던 감정?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잊혀졌을 것 같은데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만의 반짝이는 그런 재능과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기억 저편에 살아있는 성공 경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이 경쟁에 치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을 벗어나면서부터 이런 소소한 즐거운 경험들이 자꾸 잊혀지기도 하고 당연히 이렇게 좌절하는 경험이 더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1등 외에 99명은 모두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그 1등도 자기가 영원히 1등이 아니니까 우리 모두 다 성공의 경험은 잠깐이고 또 결국은 실패와 좌절을 더 강하게 기억에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성공 경험보다 실패 경험이 더 자주 기억에 떠오르게 되고 떨쳐내는 건 더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실패 경험을 딛게 되고 그 어렸을 때 느꼈던 성공의 감정 이번 분께서 곧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 내가 예전에 성공 경험했을 때 기분 이랬지. 나 그때 정말 스스로 뿌듯했던 것 같다. 오늘 그 감정 다시 느끼네. 이렇게 과거의 성공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날도 여러분에게 온다고 보여요. 오늘 역경 카드에 보시면 나는 도전이야말로 또 역경, 어려움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까지 힘든 날은 진짜 여러분의 특별한 경력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실패를 계속 떠올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실패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잠깐 내 감정이 어렵구나 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분들은 머리가 복잡하다거나 생각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몸이 유독 피곤해지신다든지 몸에 어떤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로 보이는데요. 최근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유독 피로가 안 풀린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소리에 예민해진다거나 이렇게 오감이 느끼는 그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을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해요. 건강한 음식도 찾아야 되고 좋은 음식, 또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돼요. 또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세요. 왜냐면 역경이랑 경력이랑 이 글자가 뒤집어지려면 그 무게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나만의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분들은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여러분의 역경이 뒤집어지면서 경력이 되고 성공 경험이 생기고 유명세가 생길 거예요. 이런 운들은 체력이 안 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태양도 생각해보면 에너지를 무한히 내보내는 항성이잖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야 이렇게 수십억 년 동안 열도 내보내고 빛도 내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곧 나는 역경을 경력으로 바꿀 거니까 내 에너지를 좀 비축하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날이 딱 됐을 때 기운이 없으면 내 이름을 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에너지 꼭 충전하셔서 역경을 경력으로 만드는 그런 날 곧 다가오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3번 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 복이 다가올 거로 보이는데요. 달 카드에서도 하얀 달 카드,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가 됐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케어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어요. 또 이런 패턴들은 이제까지 3번 분께서 고생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힘들었던 주기가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여요. 카드에서도 지금 밤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떴는데요. 3번 분들 중에서 나는 이거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학업이나 금전적으로도 고민이실 수도 있고 인연에 대한 좌절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좀 호기롭게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한 날도 있었는데 한동안 열매를 보지 못했고 또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혹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일 때는 누구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키카드에서는 러버스 카드 합이 들어오는데 지금 합이 절제 카드랑 월드 카드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아래 교환 카드까지 보면은 이 4장 카드들이 다 삼각형 구조가 있어요. 천사를 중심으로 지금 커플이 아래에 있고 이 제3의 눈을 두고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절제 카드 또 월드 카드랑 교환 카드도 다 이렇게 위로 솟은 삼각형 패턴이 있죠. 게다가 마지막 카드에는 명상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삼각형이 있어요. 오늘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 삼각형의 구도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늘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거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삼각형은 그 전에는 점과 점이 만난 일직선밖에 안 됐는데 삼각형이 되는 순간 첫 번째 도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주관하는 합이 들어와서 성장이 된다. 가장 약했던 부분에 합이 들어온다. 감정과 상태가 밸런스가 맞고 이제 평화를 찾아가고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기운이 들어온다.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3번 분들은 어떤 하늘의 도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랑 여러분 말고 또 하나의 점을 만난다. 그래서 성장의 삼각형을 만든다. 이런 복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인연의 운이겠죠. 하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을 보내줄 거고 그 사람이랑 내가 하늘의 뜻을 합쳐서 이제까지 가장 약했던 부분에서 성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업이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약하셨던 분들은 이제 동업자를 만나는 운이 가장 강하고요. 같이 일할 때 정말 짝이 잘 맞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혹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꽤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고객, 어떤 단골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안심이 될 거고 이제 내가 완만하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이 타이밍에 그 사람이 나타나길 진짜 잘 됐다. 안 그러면 나 포기할 뻔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큰 인복으로 보여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좀 사람이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인공지능은 그냥 아직까지는 답밖에 못 해주는 것 같은데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연결되고 확장폭도 엄청 커지잖아요. 지구상에서 7명만 건너가면 모두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로 사람이 가지는 네트워킹의 힘은 온 지구를 감쌀 정도로 위대하고 또 그만큼 그 인연의 힘이라는 건 소중한 것 같아요. 금전이 아니라 커리어 차원으로 뭔가 답답하신 3번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서 평생 일할 건 아닌데 딱히 답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진 않은데 대안이 없어서 그냥 반복하고 계신 분들 조만간 사람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큰데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봐라.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이런 제안일 수도 있고 그 관점이 새롭게 되면서 막혔던 기운이 뚫리는 성장의 기운을 타는 이런 경험도 보여요. 매번 비슷하게 해왔던 일이었는데 그 패턴이 바뀌면서 뭔가 힌트가 생긴다거나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거나 커리어를 바꿔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게 된다든지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학생이신 분들은 공부에서 가장 약했던 거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지도를 받는 경우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고 실전에 약했는데 어떤 실전 경험을 얻게 되는 경우 인턴이나 모의고사 경험
이런 거 추천을 받거나 해보지 않은 역할을 전달받고 그렇게 시작해보는 기운이 강해요. 또 아무래도 이게 인연의 운이기 때문에 주변 권유로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 천사의 개입은 어떤 조직,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운도 설명하거든요. 내가 원래는 사랑에 자신이 없고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조만간 어떤 사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가까운 사람이 소개해줘서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어쨌든 이 삼각형의 구도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을 무기로 삼아서 활용하는 그런 차원을 말해요. 공통적으로 3번 분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내가 인맥을 활용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등잔빛이 가장 어두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웠구나 그 정도로 가장 약했던 부분에서 도움이 들어오는 그런 차원이 강한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내가 그때 좀 힘들었지만 그때 버티고 있길 잘했다. 아예 포기할 뻔했는데 포기 안 하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은 어쩌면 하늘이 인내심을 가졌던 사람, 타이밍을 하늘에게 맡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복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오늘 조언 카드에 감사 키워드도 나왔어요. 나는 내 삶이 선사하고 있는 기회와 또 삶 자체에 대해 감사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카드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 혹은 나한테 주어졌던 모든 시간 자체가 다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으실 거고 여러분한테 특히 가장 막혔던 기운, 가장 약했던 부분, 거기가 치유될 거로 보여요.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다거나 너무 크게 오해한다거나 뭔가 첫인상이 좋지 않아서 거부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정말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은 나의 직감이 맞았다. 이런 확신이 드실 사건이 다가온다고 보이는데요. 직감이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결정했을 때 거기서 행운이 따른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운은 좀 여러 가지 너무 고려한다거나 시간을 지체하면 이번에 복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나는 도전할 거다 이런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가지셨을 때 또 직감에 따라서 왠지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사인을 여러분이 챙기신다면 바로 한번 몸을 던져보시는 게 정말 복될 거라고 보여요. 지금 카드들은 시간을 오래 끌수록 복이 좀 멀어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꽉 거머쥐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소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 좀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미 지혜가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4번 분들은 이 초록불, 좀 그린라이트가 들어오는 이미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는 횡단보도에 계속 서 있었는데 신호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멈춰 계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초록불이 안 켜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이렇게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안 바뀌어요. 내가 엉뚱한 데서 기다리고 있나? 아예 잘못 찾아왔나? 이런 순간적인 갈등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까지 초록불이 안 켜졌다 이거는 자기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데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순간 만나셨을 수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여기서 평생 다닐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당장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이런 이미지로도 보여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흥은 안 나고 돌파구가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4번 분들은 특정 부분에서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느낌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칼 2번 카드가 먼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좀 결정이 어려울 때, 결단을 유보할 때, 좀 미루고 있을 때 그런 뜻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조만간 여러분 앞에 초록불이 탁 켜지게 되면서 아, 가도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맞았다. 이런 이동수가 가장 크게 온다는 그런 사인이 나왔는데요. 내가 옳았다 이런 확신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 시험을 보고 결과를 받아봐야 그때 제대로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게 맞았구나. 이건 결국 긍정적인 피드백이 와야 가능하니까요. 내가 공부해온 패턴이나 시간이나 방식이나 방법 같은 게 맞았고 앞으로 이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게 결국 조만간 사범분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복으로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걸 연결해보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래를 여러분이 따낸다거나 계약을 딴다거나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거나 성과금이나 보너스를 받게 된다거나 위에서 여러분한테 아, 너 진짜 그동안 고생한 거 알아.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기 계약을 하나 따게 된다거나 아, 고생했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할 맛 난다. 이렇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부적인 평가를 받고 또 그러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온다는 게 이게 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에서는 마냥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하면 점수가 잘 나올지 모르니까 당연히 긴장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피드백을 피하고만 있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시험도 무조건 다 맞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 틀려야 결국 장기적으로 학습에 도움된다고 하잖아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잘했는데 아, 요 부분 아주 이 조그만한 부분만 모자랐네? 이렇게 알게 되면 성장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돼요.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그렇게 나의 어떤 도전도 필요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게 마냥 쉽지는 않아요. 시험을 봐야 내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범분들 중에서 시험이 예정돼 있지 않다. 이런 분들은 아예 시험을 모의고사처럼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요. 건강 차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료를 두려워하면 사실 병을 더 키워갈 수 있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게 공정하다 이런 확신이 드시면 모의고사로 생각하더라도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경험치를 늘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해봤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처음은 어려운데 두세 번째는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 면접 이런 거 해보시는 거 운의 흐름에 진짜 좋겠다고 보이고요.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는 분들은 여러 경험 해보시고 투잡이라든지 자격증 도전도 해보세요. 지금 아니면 더 늦을 것 같다. 이런 직감이 든다거나 지금은 시간과 여건이 좀 될 것 같은데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발을 좀 담궈두자. 이거 생각하시는 방향 이렇게 도전해보시고요. 인연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첫인상이 괜찮은 사람이 올 때 확 잡아보시고 혹은 첫인상이 다 마음에 들진 않는데 한두 가지 정도는 끌려요. 그럼 일단 만남을 시작해보는 게 좋은 흐름이에요. 오늘 카드들은 그래서 이런 직감에 의한 경험을 쌓는 거, 그 우연 같은 순간적인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성장과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달 카드에서는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느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이 직감이라는 거, 나만의 어떤 순간적인 식스센스 같은 거는 여러 사람한테 말을 하면 이게 에너지가 분산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이번 복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것보다 내 느낌은 딱 이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직감에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내 직감과 촉이 진짜 엄청난 거였어. 이런 정도의 강한 행운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의 운 혹은 시험이나 커리어 장면, 어떻게 사업적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진짜 알 수 없는 차원으로 변할지 아주 미묘한 인생의 흐름으로 풀려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이다. 그런 복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는 여러분의 성향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카드들이 저한테 5번 분이 진짜 얼마나 괜찮은 분인지 알아?
알고 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대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5번 분을 보면서는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로 보여요. 내 마음이 복잡할 때는 5번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먼저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 여왕제는 이렇게 좀 풍요롭고 믿을 수 있고 헌신적인 사람을 상징해요. 여왕제는 풍요 자체가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타고난 복이 있거든요. 5번 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운명 안에 복이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왕제의 왕관을 보면 12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12개의 별은 그 12개월 계절의 완성을 말해요. 또 뒤에 대자연이 펼쳐져 있는데 자연의 섭리도 말하죠. 복이라는 게 완성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 계절이 완성되어야 이렇게 좀 한 방에 좀 묵직하게 와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왕제가 말하는 풍요를 복권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약간 5,000원 정도 당첨되면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소소하게 즐거웠다, 이렇게 여기는데, 근데 여러분의 여왕제의 복은 정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그런 복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런 운은 제대로 오려면 한 번에 모았다가 와야지 자주 오지 않죠. 어쩌면 한 번에 강하게 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또 그래야 여러분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또 여러분의 복의 개념은 어떤 삶의 목적, 이런 거랑 연관돼 있다고 오늘 카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은 좀 뿌리를 내리는 거, 정착하는 거, 특히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거랑도 관련이 깊다고 보여요. 인간이 농경사회를 만들어서 문명을 만들 때 이렇게 강가 근처에 자리를 잡았는데, 왜 그랬냐면 거기가 사시사철 먹고 살게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정착한 거잖아요. 아주 꼭대기 산이 있을 때는 정말 거긴 너무 거칠어서 거기 정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분에게 곧 정착의 복이 온다, 이거는 누릴 수 있는 풍요가 온다, 이런 의미가 가장 가깝고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직장의 이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곧 이사를 가게 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한동안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 이사해서 들어가시는 곳 자체가 나랑 합이 잘 맞으니까 거기서 살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거기서 살다가 결국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사 나가는 날 그 집한테 고맙다, 너는 나한테 복을 가져다 줬다, 고마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게 되실 거예요. 직장이라면 정말 한동안 다닐 수 있는 직장, 돈 걱정이나 사람 걱정은 확실히 좀 덜하게 되는 장면, 그래서 정부 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로 보이고요. 내가 이 직장에 다닌다니까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실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이런 정착은 인연의 운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사람에게 정착한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인연의 힘이 있죠. 그 사람이랑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 안정감이 다가오고, 또 미래를 편안하게 꿈꾸는 것, 그거만큼 커다란 정착의 힘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5번 분들은 곧 여러분에게 이 정착의 복이 올 것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삶의 목적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평생 진로, 이런 거랑 연결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지역 자체에 정착한다거나 몇 년 이상 한 장소에 머문다거나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들게 된다거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가족처럼 지내는 소울메이트가 생긴다거나, 근데 이런 운들은 진짜 쉬운 복이 아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착의 복을 정말 잘 활용하시려면 5번 분의 타고난 기질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컵 9번이랑 완즈 10번으로 여러분의 성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5번 분은 전반적으로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면이 강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가끔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순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과도하게 혼자 짐을 지고 있다든지 나만의 세계가 강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합은 좀 사람들에게 많이 맞춰주는 편이 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은연중에 좀 뒤로 숨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잘못 전달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좀 알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고 하면
시켜만 주시면 진짜 뭐든지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면접관이 원하는 답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많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이러한 분야는 특히 관심도 있고 열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나중에 같이 일할 때도 좋을 수 있거든요. 집을 고르는 거, 이사하는 거, 이것도 예산을 너무 딱 정해서 이 안에서 좋은 집이요. 이렇게만 말하면 집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기준이 없으니까 더 잘못 골라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너무 많은 집을 여러분이 봐야 되니까 시간 낭비도 되고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잘 고르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예산은 이 정도인데 저는 특히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두면 훨씬 더 일 처리가 빨라요. 이제 이런 식으로 5번분은 곧 다가올 여러분의 복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또 표현하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완전히 내 걸로 복을 쟁취할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요구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우선순위, 거기에 여러분이 좀 많이 맞춰주셨던 걸로 보여요. 물론 그게 100%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얻게 된 어떤 삶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앞으로 올 복을 크게 잡으려면, 이 정착의 복을 잡으려면 약간 여러분만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정착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으니까요. 회사라고 하면 내가 다 좋아 보인다고 내 몸이 하나인데 다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람의 인연이라고 한다고 해도 다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 양다리 걸쳐보자. 그러면 이건 정착의 복이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운의 특성을 기억하셨다가 정말 오래오래 정착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복으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5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